만약에 독립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주변에 이렇게 순사 한 명씩 두 명씩은 다 있어가지고 감시당하면서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해요. 고문은 난 못 참는다. 야 이게 막 불어 하면 이게 고문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를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또 독립운동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맞아요. 저 진짜 선생님 덕분에 오늘 많은 역사를 알게 됐잖아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이행시 한번 쏘겠습니다. 갑자기요? 뭘로 이행시? 역시 선생님 사랑해요. 다섯 개 지역 청년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찾아가는 본격 지역자랑 입담 대결 오지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 지역방송 대표 리포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지역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둘러보는 독립운동 유적지입니다. 반가운 전문가분 나오셨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여행을 이제 소재로 해서 글도 쓰고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작가 권기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나오셨어. 볼 때마다 그렇지만 너무 멋지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든든하게 많은 이야기 전해주실 텐데요. 올해가 여러분 광복 80주년입니다. 의미가 깊어요.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이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각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약에 독립이 안 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하기 싫은데. 잠깐만요. 끔찍한데?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 독립이 안 됐으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시간도 좀 없을 것 같고 자유롭게 얘기도 못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이렇게 순사 한 명씩 두 명씩은 다 있어가지고 감시당하면서 그들에게 그 해야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왜 한국어도 못 쓰고 한본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섞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말을 잘 못했겠는데. 거의 말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말이 가장 쉬웠어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네, 요즘에 뭐 K컬처 이런 것도 상상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은근한 또 내부적인 차별이 있을 거예요. 독립을 못했다면. 지금도 일본에는 내부 식민지라 불리는 지역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행으로 많이 가는 오키나와, 예전에 류큐라고 하는 독립 왕국이었고요. 그리고 메이지 시대에 이제 일본 영토에 편입이 된 지금의 북해도,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말과 글도 사실은 잃게 되고 생김이 일단은 이 야마토인이라고 해서 본토 일본인과 좀 다르다 보니까 은근한 내부 차별도 있습니다. 아마 한국의 독립을 조선이 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아마 그런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퀴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더 마음이 무거운, 어깨가 무거운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 OX 퀴즈예요. 네. 자, 그럼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제야의 종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다. 저거는 하나, 둘, 셋. X 정답은 O였습니다. 아, 맞았다. 하나 맞췄다. 잘 알려졌지 않은 사실인데 정답은 O입니다. 애초에는 1920년대 말에 경성중앙방송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산하의 이제 방송인데 거기서 이제 PD들이 새해를 맞이하니까 뭔가 좀 이벤트를 해보자 해서 준비했던 게 뭐냐 하면 종을 빌려다가 쳐보자 해서 당시 서울 남산에 있던 혼간지라는 일본 사찰에서 종을 빌려다가 친 거예요. 그게 제종의 시작인데 사실 시작 자체는 그냥 단순한 이벤트였어요. 일본 제국, 즉 일제가 흥하는 소리다라는 메시지, 상징을 넣자. 그래서 흥아의 소리란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이게 인기를 끌면서 쭉 이어져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작은 그러했으나 거기에 우리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더 다행이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밝은 한 해를 바라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예전과는 달라지긴 했는데 여하튼 그런 내용은 한번 알고 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새로운 사실을 알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던진 독립운동가는 안중근이다. 이거 틀리면은 이게 항상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잠시만, 난 너무 땀이 나는데? 네, 바로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헷갈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밀수야. 와, 정답은 X였습니다. 유목계 의사였죠. 엄밀하게 말하면 물통이었습니다. 물통에 이제 폭약을 넣어서 터뜨린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우리가 이걸 흥미 위주로 물통을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정을 한번 우리가 추체험해 보는 거예요. 윤봉글 의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섰을까? 사실 당연히 발각될 수밖에 없었고 잡히면 사형의 길밖에 남아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분의 마음가짐, 왜 나섰을까? 결국 이타성이거든요. 내가 하나 이 잔잔한 연못에 파문을 일으키는 거지만 이 파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에서 엄청 놀랐다고 하죠. 그 수억의 인구는 가만히 있는데 조선의 인구 얼마 되지 않는데 거기서 청년이 나섰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민족운동의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또 되기도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리라.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네요. 그리고 퀴즈에 나왔던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운동가는 홍범도 장군이다. 기억이 안 나.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아니야? 이번엔 3대2로 나뉘어졌네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깨지식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필을 지금 약간 이제 숨겨야 될 것 같은 연필 느낌. 버려요. 일단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청산리 전투와 봉오동 전투. 헷갈렸어. 네. 봉오동 전투가 이제 홍범도 장군인데 해방 이후에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전 역사도 사실은 좀 잣대를 양분해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목표로 싸웠거든요, 이분들이. 조선의 독립. 독립은 기본적으로 그 조선인은 조선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좀 품너르게 어떤 사회를 이분들이 꿈꿨는지 나아가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할지 이걸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혹시 마지막 문제는 조금만 그냥 지켜봐도 되나요? 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1912년 토지조사 사업은 땅을 빼앗긴 이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다. 하나, 둘, 셋. 근데 왜 나만 달라? 정답 보여주세요. 이거 그때 일본이 우리 조선 땅 뺏으려고 한 거라고 알고 있거든. 와. 제가 제주 대표 리포터로서 오늘부터 바로 역사책을 사서 공부를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 컨셉이 또 항일 운동 컨셉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 알아서 거꾸로 해주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너무나도 다 맞추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역시. 아시죠? 네, 아니 이 동영 리포터가 이게 반대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맞죠? 그렇죠. 우리가 일제가 조선을 이렇게 차지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뭐를 수탈해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수탈의 대상 중에 하나는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땅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 그게 토지 조사 사업이었던 거예요. 뭘 뺏어갈까 조사해 보는 거잖아요. 그 지역마다 이제 땅마다 다니면서 측량도 하게 되고요. 또 땅 속에는 어떤 자원이 묻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의 기후에 맞는 농산물은 무엇일까를 알아보고 역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식해서 심는 작업들도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뺏어갈까? 악랄하다. 나 진짜 열받아 죽겠네. 야. 그래 갑자기. 에이.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역사 퀴즈를 풀면서 저희가 다시금 역사를 되새기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 대표 리포터들이 소개하는 각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나은 리포터 먼저 가볼까요?
좋습니다. 제가 또 다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점. 와, 잘한다. 그럼 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이 많은 전라도 이 항일운동의 성지였던 그 섬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제강점기 인구 6,000명 중 800명이 감옥에 가거나 감시를 받던 곳 바로 완도 소환도입니다. 이곳에서는 3.1운동보다도 10년 먼저 무장 항일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이 조선시대의 물자를 수탈해서 나르는 일본의 백기를 밝히던 등대를 습격하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세운 소환학교에서 일본 국기를 매달지 않는 등의 활동을 해서 결국에 폐교되기도 했습니다. 1년 365일 태극기가 휘날리는 이곳 완도 소환도를 꼭 기억해 주세요. 섬에서 그러니까. 섬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섬 전체가 마치 뭐 항일운동 기지였던 셈이네요. 그렇죠. 오, 이게 그냥 지역에서도 뭐 다 같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섬 전체가 항일운동의 성지였다는 거네.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작가님 소환도가 전국의 3대 항일운동 성지로 꼽힌다던데 맞나요? 네. 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3.1운동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1919년에 벌어진.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전국화되는 이 계기가 마련이 되는데 그때 핵심지로 떠오른 곳들이 대부분 교통의 요지들이었습니다. 또 전남 이쪽에서 정말 큰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곳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소환도예요. 근데 왜 섬이냐?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이유가 있거든요. 백길.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전남에서 뜬 배들이 소환도를 거쳐가거든요. 더군다나 깨인분들이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소환도예요. 일찍이 근대적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권은 무엇이고 민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독립운동으로 크게 펼쳐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게 소환도인가 봐요. 네. 와, 너무 예쁘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그러니까요. 저 이제 기념탑이 소환도 독립의거 관련한 기념탑입니다. 한쪽엔 전시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섬에서 그렇게 다 함께 항일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송내호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3.1운동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이후에는 중국 만주 쪽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했었고요. 한참 나중에 다시 이제 소환도로 들어왔는데 학교를 짓고 새로운 신진 이제 인재를 양성했던 분이 바로 이 송내호 선생입니다. 예. 그 이제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제 빼앗긴 땅들이 많았던 분들이 역시나 소환도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했고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되찾은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도 만들어요. 그 학교가 소환학교입니다. 지금 폐교한 학교를 이제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여러 이제 여행자들에게 공개를 해오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가 항일운동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소환도 미라리로 가면은 미라리 그 상록수 리밋도 있어요. 그 해수욕장을 400m 정도 쫙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여기에 하박나무, 광나무 등 700여 종의 또 나무들이 숲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여기 몽돌. 그 귀여운 거 아시죠? 자갈. 약간 이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크고 작은 몽돌로 이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기도 했고 또 여기에 약간 그 노란 무궁화, 그렇죠. 노란 무궁화? 노란 무궁화라고 불리는 이 약간 그 야생식물 멸종위기 2급이 있어요. 한자로는 이제 황근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가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처절하게 항일 운동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뭔가 반대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 항일운동의 성지일 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 이 전남 완도의 소환도를 만나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어이? 없어요? 어디? 경상도 가시죠? 눈물 닦으셨죠? 그럼요. 네. 지금 너무 뭉클뭉클해가지고 애국심 지금 뿜뿜이에요. 제가 이번에는요, 일제에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던 운동이었죠. 바로 경제 독립 운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가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경상도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해서 독립운동의 본향으로 뽑히는 곳입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때는 바야흐로 1907년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빌린 거액의 차관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 이름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이 시작이 바로 대구인데요. 경상도 자부심 뿜뿜! 지금도 대구에 가면 국채보상로길, 기념공원, 기념관, 도서관 등 역사의 흔적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 바로 여러분들 대구로 오셔야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럼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국채면은 그냥 대출이잖아요. 빚, 나라의 빚. 네. 금융위 운동하고 그러니까 약간 IMF 때 비슷한. 뭔가 이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 조금씩 다 내서 이렇게 도왔던 그런 거 아닐까요? 상당히 이제 공동체의 안녕을 중시하는 게 이 땅에서 면면이 이어져온 이제 문화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미 1800년대 말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어느 제국주의 국가나 식민지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식민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국가도 돈이 필요하니까 빌리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 점점 돈을 더 강제적으로 거의 반강제로 돈을 떠안기듯이 맡기는 거예요. 점점 이자를 받아가다가 이제 원금까지 받아가는데 그때 이 나라는 파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1907년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강점 한 3년 전이죠. 이때 대한제국이 일본에 지고 있던 빚이 대략 1,3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어느 정도예요, 지금? 지금은 1,300만 원 정도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지만 그 당시 환율로 봐야 되겠죠. 대한제국의 1년 총 세출 세입액이 한 1,3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 한 600조, 예를 들어서 한 600조라 하면 6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네요. 경제 주권이 없으면 당연히 나라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대구의 서상돈을 비롯한 인쇄소와 출판업을 했던 분이 중심이 되어서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나라 빚을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갚자. 와. 근데 당장 어디서 목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게 뭐냐? 금연 운동을 하자. 금연. 금연운동. 담배값을 모아서 내자. 또 여성들은 분값, 화장품값, 학생들은 뭐 군것질 값 그런 것들을 십시일반해서 모으면 이 나라 빚을 갚을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의지에 이제 뭐랄까 탐복을 해서 서울에 있던 대한매일신보라고 하는 언론사까지 같이 가세를 해요. 와. 그렇게 해서 얼마를 모았느냐? 한 20만 원 정도 모았어요. 20만 원.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0만 원 적어 보이죠? 적어 보여요. 하지만 1,300만 원이 대략 한 600조라고 치면 20만 원은 대략 한 7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지금 2025년에 시민들이 모여서 6조, 7조, 8조를 모은다?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어마무시한 운동이었어요. 일본은 당연히 이 운동을 보면서 간담이 서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여론 작업 해 나가면서 재판정에 세우고 어쩌고 하면서 이게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이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방해 공작을 펼쳐오고 결국 와해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았던 돈은 백성의 돈이 아니라 소수자의 돈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그 이제 친일부역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져 갔던 또 조선 총독부로 돈이 또 상당수 나중에 들어갔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 행동이 사실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깡패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깡패짓이잖아요, 깡패짓. 이율도 상당히 높았어요. 고리대금 업을 한 겁니다. 그 어떻게 이런 마음들이 이게 다 모일 수 있게 된 걸까요? 당시에? 일단 언론의 역할도 컸고요.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심지어 전국적으로 130곳이 넘는 곳에 지부들이 설치가 됩니다. 대구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가 참여하느냐? 돈 있는 지주들, 상인들만 참여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은 뭐 비녀라도 팔아서, 담배라도 끊어서 해서 뭐 기생, 날품팔이, 코올리게 학생들 거의 다 대부분이 참여를 했고요. 처음으로 신분을 넘나드는 전 백성 차원의 지금으로 치면 전 국민적 운동이었고요. 또 동시에 최초의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또 최초의 금연 운동이었고요. 또 동시에 최초의 풀뿌리 모금 운동이었고 처음으로 언론 캠페인을 통해서 모금 운동을 한 겁니다. 최초 타이틀이 정말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기록이 지난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이미 등재가 됐습니다. 와, 기록 요상. 인정합니다. 지금 대구에 가시면 국채보상운동 기념관이 있어요. 주요한 도로 이름도 국채보상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야, 대구가 이런 곳이었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보상로도 있고 또 우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가면 이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주도했던 인물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 정신이 깃들여 있는 조형물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연말이 되면 거기가 야간 명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구경도 하고 역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곳이 국채보상운동공원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야간에 또 예쁘네. 저기 이제 대구 도로에 딱 있잖아요.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저기 아까 기념관 보셨잖아요. 저게 국비 12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모금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요? 네, 시민들이 모아가지고. 국제보상운동이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네요. 저 기념관까지. 아. 그리고 계속 대단하다는 그 리액션밖에 할 수가 없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국제보상운동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강원도로 오시죠. 좋다, 좋다. 태극기도 달고 왔어요. 태극기 지금 봤다. 저기 있었네. 독립운동하면 떠오르는 그 민족 대표 33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강원도와 굉장히 밀접한 인연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딘지 지금 공개할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시를 들으면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한용운 선생은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 승려라는 것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분이 승려가 된 곳이자 님의 침묵을 탈구한 장소가 바로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는 설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건 물론이고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백담사에 오셔서 자연으로 힐링하시고 우리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을 되새겨보시길 바랄게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다들 이 시 아시죠? 알지. 나의 님 알지, 알지. 같습니다. 그 교과서에 다들 보시지 않았어요? 봤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다들 보면 그냥 남녀의 이별 시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항일 시였다는 거. 그쵸, 그쵸 작가님?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한용운 선생께서는 충남 홍성 출신. 또 그렇게 네, 되나요? 아까 계속해서 이제 뭐 충청도 출신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태어나신 그 고향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도 하시고 충청도에서요? 네, 충청도 공부도 하시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셨던 네, 요거 한번 짚어드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예. 충청도에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잠시만요. 그거는 맞습니다만 제가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태어나신 고향은 맞지만 이제 항일 운동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민족 운동에 나서는 계기가 된 장소는 제가 말씀드린 백담사입니다. 네. 강원도에서 제대로 시작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1879년 홍성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9살에 물리를 통달해서 신동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불리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26살에 인제 백담사에 오시면서 나는 이제 불문에 입도하겠다 해서 승려가 되셨습니다. 20대. 1911년에 일본이 한일 불교 동맹을 맺자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안 된다. 강력하게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원도부터 이렇게 다 시작이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3.1운동을 이제 주도하셨죠.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신 그분이 바로 또 우리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 정신적 지주. 그럼요. 불교 대표셨죠. 어때 그 정신이 그 인상에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굳은 절개. 약간 이런 느낌? 이 항일운동이 정말 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 함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한용운 선생 이전까지의 이 조선 불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고답적이다. 백성들의 삶과는 괴리돼 있다. 실제로 한용운 선생이 이제 백담사를 비롯해서 건봉사나 뭐 신흥사 이런 데를 이제 돌면서 느끼신 게 뭐냐면 이 불교가 너무나 산중으로 들어와 버렸다. 이 중생, 백성들의 삶과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아픔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말 그대로 탁상공론 같은 것만 여기서 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도시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야 삶이 보이고 삶을 봐야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분이
한용운 선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이 그 당시에 느낀 가장 절실한 문제는 독립이라고 봤던 거예요.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회라면 그 어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에도 불교계를 거의 대표해서 가장 앞장서서 나섰던 거고요. 이후에도 뭐 다양한 글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종교개혁운동, 독립운동, 또 문학운동까지 다방면에 걸친 활동들을 해 나갔다는 거죠. 사실 그 백담사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그 대통령 하셨던 분이 갔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독립운동과 관련이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전직 대통령의 이제 거주지로서가 아니라 한용운 선생의 독립운동의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다 해서 더 잘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고 또 동시에 설악산을 올라가는 초입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꼭 가야 되는 곳으로서 또 이름이 높은 곳이 백담사입니다. 기억해야 되겠다. 우리가 몰랐던 이 불교계 독립운동 내용 살피면서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든 백담사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때가 되었군요. 네, 독립운동하면은 충청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3.1운동의 메카로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견딜 수 있어도 내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18의 나이에 옥중순국하신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의 이 독립운동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충남 천안입니다. 독립운동에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독립기념관도 있고요.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외쳤던 아우네 장터와 유관순 기념관까지 이 정도면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안에 오셔서요. 독립운동의 정신, 이 모든 것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세! 누구나 아실 거예요. 알죠, 네, 알죠. 누구나 아실 거고 임팩트가 크죠. 저는. 맞습니다. 네. 저희가 모두 예상을 한 바였는데요. 그럼 이재희 리포터도 역시나 이곳을 취재한 경험이 있겠죠? 많이 갔었죠. 이 독립기념관에 이제 가면은 갈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는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잠깐 둘러보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규모가 엄청 크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결의탑이 딱 보이거든요. 와, 저거. 네. 진짜 상징이죠, 상징. 결의탑 저기가 이제 해가 지면은 미디어 파사드도 열려서 진짜요? 그 앞에 많은 분들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걸 또 한참 보고 가시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저거는 진짜 그냥 슬쩍 보고 갈 수가 없어요. 끝날 때까지 저 자리에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에요. 근데 진짜 이쁘고 좋네요. 뭔가 막 관심을 가지려면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응. 야간에도 역시나 저렇게 멋있지만 낮에 가셔도 아침에 가셔도 이제 순국 선열에 대한 감사함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둘러보실 만한 단풍나무길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 스타일이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고요. 동시에 가시게 되면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소프트웨어, 즉 정신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연을 아직도 잊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습성들.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시절의 기회주의적 속성, 아니면 상명하복식의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닌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낼 때 비로소 완벽한 혹은 근본적인 일제전제 극복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게 되면 단순히 옛 전시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옛 역사와 우리는 어떤 관련이 있고 이 와중에 우리는 무엇을 더 개선해야만 완벽한 독립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해본다면 독립기념관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가닿지 않을까. 그 가시는 김에 차로 한 15분 거리에 유관순 열사의 생가도 복구가 돼 있고요. 그리고 동상과 뭐 그 일종의 성역화된 공간들이 남아 있어요. 또 우리가 가면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 천안 독립기념관 근처에 가면 유명한 또 음식 메뉴가 있습니다. 뭔가요? 병천순대. 야, 알지. 들어보셨죠? 네,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게 그 병천 순대는요. 제가 먹어봤던 순대 중에 전국에서 가장 맛있습니다. 와.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최고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이 독립운동 이야기 들으면 내가 과연 일제강점기에 살았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해요. 고문은 난 못 참는다. 야 이게 막 불어 하면 이게 고문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사이사이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뭐
뭐 후원도 하고 성금도 내는 거 하는 것처럼 타인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사회를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또 독립운동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맞아요. 네, 이렇게 독립운동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천안까지 가봤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제주 유관순 열사님의 이어서 이 여성들의 위대한 항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제주를 대표하는 해녀 일제강점기 제주 해녀는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1932년 구자, 성산, 우도 지역에 해녀 5명이 시작한 해녀 항일운동은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여성 항일운동이었습니다.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다 항일운동에 나섰고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물질 잘하는 해녀,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운동도 잘했던 우리 제주 해녀, 늦길에 제주도로 오세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이네요.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모르셨죠? 모르셨죠? 완전 처음이었어. 맞죠?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너무나 또 깊은 얘기고 또 제주를 대표하는 이 해녀들이 진짜 그 일본의 수탈을 받으면서 네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또 해 나갔던 그런 항일운동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진짜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제강점기인 1931년 6월부터 1932년 1월까지 제주 해녀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채취한 해산물을 식민지 통치 기관인 제주도 관청이 일본 해저회사와 결탁해 강압적으로 헐값에 사들이는 등 엄청난 수탈을 또 했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 제주도 이 동부 지역인 하도, 종달, 성산, 우도, 세화에서 해녀들이 생존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항일운동에 시작을 했고요. 특히 1932년 1월 7일 구자읍 세아리에서 일어난 항일 투쟁은 부추나 김옥련, 부동량 등의 해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저희 제주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멋있으시다. 진짜. 제주도 얘기는 처음이야. 그죠? 힘들게 물질해서 이렇게 해녀분들이 한 것들을 다 뺏어가니까 야, 정말. 그거에 맞서 싸운 거잖아요. 그래. 이거 진짜 해녀들의 생존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당시에 공출을 해간다고 하잖아요. 이제 국가 총동원령 이제 발동이 되면서 모든 자원들을 수탈해가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데 그때 단순히 쇠붙이만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묵가사리 혹은 천초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수탈을 해갑니다. 이유인즉슨 일본에서는 이제 다도가 인기가 많잖아요. 차를 마시는. 근데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양갱을 비롯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동시에 쌀로만 식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이제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우묵가사리. 거기서는 안 나나요? 일본에서는? 나긴 나죠. 하지만 훨씬 더 헐값에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감태도 많이 빼앗아 갔거든요. 감태는 이제 해초잖아요. 네네. 이건 뭐 반찬하려고 한 거냐? 그건 아니고 이 다시마나 감초 이런 데는 요오드 성분이 많은데 이런 건 또 화학 원료로서 폭탄 제조에 쓰이곤 해요. 우리 감태를 그걸 이제 추출해서 쓰는 거죠. 심지어 수탈된 것 중에는 소나 강아지도 많이 수탈됐습니다. 이 당시에. 왜요? 일단은 소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고기만 쓰는 게 아니라 가죽도 절실했습니다. 군사용으로 뭐랄까 군화를 만든다든지 이 가방을 만들 때 이거는 가죽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소로만 또 부족하니까 개도 그 당시에 많이 공출돼서 갖고 가 버려요. 그래서 조선의 사람, 자원, 이런 농산물, 해산물, 심지어 동식물까지 거의 대부분이 수탈되어 가는 거죠. 너무 많아. 신이 났네, 신이 났어. 네, 다 가져가네요. 저희 진짜 제주도의 해녀하면 진짜 대표적인 그 딱 상징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제주의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뺏어가고 했으면 진짜. 이게 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제주분들은 정말 뭐 말하자면 억척스러워요. 생활력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활력이 좋으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다라는 거 얼마나 일제수탈이 악랄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저희가 여러분들 이렇게 속상하고 또 화나고 뭉클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저희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와 함께 각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야. 네.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가님? 뭐 다들 생각 다르시겠지만 조선이 이제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보면 1876년에 체결된 그 불평등 조약이었고 강제적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 으로부터 대략 30여 년이 흐른 뒤인 1910년에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되거든요. 이 30년 이상의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 시간 동안 잘못된 선택을 누적해서 결국 나라가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늘 하루하루의 순간들 또 우리 매일 하고 있는 이 선택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개인적인 선택의 순간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선택의 순간이든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선택들이 짧게는 우리의 내년, 길게는 우리의 5년, 10년을 바꿔나가고 나중에 후세대들의 미래를 바꿔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 오늘의 중요성을 한 번쯤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독립운동원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다.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 저 진짜 선생님 덕분에 오늘 많은 역사를 알게 됐잖아요.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이행시 한번 쏘겠습니다. 갑자기요? 뭘로 이행시? 궁금한데? 역사. 아, 역시. 역시 선생님 사랑해요. 아, 좋다. 좋아. 오늘은 각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 만나봤는데요. 지금의 평범한 일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것이라는 것 항상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지다로 오세요. 만세! 만세!